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700만 재외 한인들을 고국이라는 이름으로 끌어안기 위한 재외 동포청 설립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재외 동포 업무는 여러 부처에 산재해 있어 효율적 집행과 실질적 지원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전문적인 재외국민 정책 전담 부서의 설립으로 글로벌 경쟁 시대에 맞춰 한국도 더 큰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지만 이번 계획은 성사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법안이 제정돼 재외동포들에 대한 정책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수행되기를 바랍니다. 최근 재외동포들의 사건, 사고 피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외동포들을 보호할 공관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헌법을 실행할 법률 제정과 함께 재외동포 지원을 전담하는 재외동포청의 설립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한국 정부의 재외국민 보호 정책이 법적 제도적으로 부실할 뿐만 아니라 이를 담당할 인력도 부족한 것으로 국정감사 정책 자료에서 지적됐습니다. 자료는 또 한국의 재외공관당 외교 인력 규모는 약 14명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본의 26명에 비해 절반 수준입니다. 외교 인력 전체도 총 2,486명으로 미국 7만 150명의 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선진국의 외교 인력을 보면 프랑스가 18,098명, 이탈리아 6,383명, 일본이 5,763명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최근 재외국민들의 사건, 사고, 피해 건수가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재외국민의 사건, 사고는 총 4,594건이 발생해 2011년에 4,558건에서 3.1%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재외국민의 보호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제도적 뒷받침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헌법 제2조 2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돼 있지만 이에 따른 별도의 법률은 아직 제정되지 못한 채 외교부 훈령인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 업무 지침에 의존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지역별로 재외국민 사건 사고의 유형이 달라 차별화된 재외국민 보호 정책 수립과 지역 및 국가별 전문가의 충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본방송 KBN이 제작한 다큐 위안부 기림비 멈추지 않는 그들의 눈물이 올해 KBS가 주관하는 국제상인 서울 프라이즈에서 TV 부문 우수상을 차지했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KBS가 매년 주최하는 세계 한국어 방송인 대회 서울 프라이즈에서 본방송 KBN이 제작한 다큐 위안부 기림비 멈추지 않는 그들의 눈물이 올해 TV 부문 우수상을 차지했습니다. 해외 한국어 방송의 프로그램 품질 향상과 각 방송사 간의 교류 강화를 목적으로 1993년부터 시작한 대회는 매년 전 세계 100여 개 한국어 방송사가 참여하는 한국 내 유일의 동포방송 프로그램 국제상입니다. 올해 TV 부문 최우수상은 하와이 KBFD의 한어반 학생들을 소개합니다가 차지했습니다. KBN이 수상한 다큐 위안부 기림비 멈추지 않는 그들의 눈물은 최근 미국 내에서 주목받고 있는 위안부 기림비를 통한 미주 한인들의 역사 바로 알리기 현장으로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또다시 이러한 악행이 반복되지 않게 하려는 미주 한인들의 노력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 전역에 생방송되는 시상식은 다음 달 서울에서 열리며 TV 부문 최우수작 및 우수작은 KBS 1TV와 위성 채널인 KBS 월드 채널을 통해 한국 전역과 해외 전역에 방송됩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맞아 미동부 추석 대잔치가 이번 주말 뉴욕 랜덜스 아일랜드 공원에서 펼쳐집니다. 한국 연예인 공연, 장터, 먹거리 등 다양한 전통 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고향의 향수를 달랠 수 있는 미동부 추석 대잔치 주성훈 기자가 소개합니다. 올해로 31회를 맞는 미동부 추석 대잔치는
신구의 하나된 조화, 그리고 다양한 우리 전통 문화 체험 등이 어우러지는 축제 한마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경기도와 경상남도, 충청남도 지역 등의 25개 업체가 참가하는 고국 농식품 박람회는 역대 최대 규모로 꾸며질 예정이어서 뉴요커들에게 우리 전통의 맛을 제대로 선보이겠다는 각오입니다. 가장 관심을 끄는 연예인 공연은 개그맨 엄영수의 사회로 7080 가요계 원조 디바 이은하를 비롯 슈퍼스타 K 출신 실력파 가수 허각, 나는 가수다에서 매력적인 보이스를 선보인 이정과 윤아, 개콘 출신 개그맨 가수 용감한 녀석들 등이 화려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행사 이틀째인 일요일에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노래 자랑 무대와 한복 경연대회가 준비돼 시민들이 끼와 열정의 무대를 선보입니다. 이외에도 윷놀이와 민속씨름대회, 연날리기 등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풍성한 우리 전통 놀이 등이 펼쳐집니다. 예, 저희 행사 많은 프로그램으로, 좋은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 먹을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많습니다. 10월 12, 13 양일간 다른 데 가시지 말고 우리 동포 행사에 꼭들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한편 오늘 앤드류 박 변호사는 총과 협회에 후원금 $10,000를 전달하며 한국의 아름다운 전통이 후세들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저도 자식으로서 이런 행사 많이 갔고 저도 제 자식을 데려가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행사가 없어지면 우리 후손들은 이런 한국의 뿌리와 경험을 못 느끼니까 이번 미동부 추석 대잔치는 이번 주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이틀간 뉴욕 랜달스 아일랜드 공원에서 열립니다. KBN 뉴스 주성은입니다. 미국에서 한인들이 힘겹게 살아가면서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푸는 미덕만큼은 최고가 아닌가 싶은데요. 기부단체들을 돕는 기부단체인 한인 커뮤니티 재단 KACF가 올해에도 알찬 프로그램으로 10일에 연례 기금 모금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홍기 기자입니다. 올해로 11번째를 맞는 한인 커뮤니티 재단 KACF 연례 기금 모금 행사는 오는 30일 수요일 뉴욕 맨하탄에 위치한 메리엇 마키스 호텔에서 오후 6시 30분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KACF는 오늘 뉴욕 맨하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달 말로 다가온 기금 모금 행사 준비 상황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KACF 윤경복 사무총장은 지난해 기금 모금 행사는 허리케인 샌디가 온 직후에 치러져 기금 모금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빠른 복구를 위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져 더 많은 비영리 단체를 도와줄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 사무총장은 해를 거듭할수록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도움의 손길을 뻗치는 한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감사함을 전한 뒤 이번 기금 모금 행사에도 많은 한인들이 참여해 자리를 빛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Which is scheduled for October 30th, which is a Wednesday, just 3 weeks away now. We are really on track to having our most successful gala yet, and so we're really excited about that. 이번 행사는 주주장 ABC 뉴스 특파원의 사회로 진행되며 뉴욕 라이프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의 장김 회장이 올해의 기업 인상을, 빌 앤 메린다 게이트 재단의 마타조 행정 책임자가 기조 연설자로 나설 예정입니다. KACF는 현재 뉴욕, 뉴저지, 한인을 비롯해 타민족 비영리 단체 17곳을 지정해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한국 국회의 재외 공간에 대한 국정감사가 오는 17일, 18일 이틀간 실시됩니다. 결과에 따른 정확한 평가로 생산적 변화와 개선된 동포 서비스가 이어지길 바랍니다. 한국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31개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주 지역은 오는 16일에서 29일이며 뉴욕 총영사관과 유엔 대표부를 포함한 북미 동부지역 재외공관은 오는 17일에서 18일 이틀간 맨해튼 유엔 대표부 건물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국정감사는 총 4개 반으로 편성돼 진행되며 미주 지역 15개 공관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합니다. 지난해 8개 공관에 대해 실시한 것에 비하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또한 예년에는 하루에 감사를 받았지만 올해는 유엔 대표부에서 북미 동부지역 공관들이 이틀 동안 함께 감사를 받게 됩니다. 윤현진 뉴욕 총영사관 정무영사는 아직 감사 순서와 구체적 일정은 조율 중이지만 시간 절약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한 곳에서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주반은 새누리당 안홍준 외통위원회 위원장을 반장으로 황준하, 심윤조, 정병국 의원, 민주통합당의 정청래, 박병석 등 6명의 의원으로 구성됩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재외동포 지원과 보호, 동포들에 대한 서비스 개선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인업주와 종업원 간의 노동법 분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간에만 접수된 노동법규 관련 분쟁이 6건에 달하는데요. 실제 업주들이 임금을 미지급한 경우도 있지만 관련 증거 자료를 잘 보관하지 못해 곤란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 한인 소기업 서비스 센터에 따르면 한인업주와 종업원들의 노동법 분쟁은 매달 평균 3-4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종업원이 노동국에 업주를 신고하면서 분쟁이 발생했지만 최근에는 종업원이 변호사를 직접 고용하고 합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요청할 경우 부담을 느낀 업주가 신속하게 대응, 빠른 기간 내에 합의금을 받아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분쟁에 휘말리는 사례가 빈번한 가운데 어제 뉴욕 한인 소기업 서비스 센터와 뉴욕 한인 수산인협회 그리고 뉴욕 한인 식품협회와 메트로 슈퍼마켓 연합회 공동 주최 한국일보 후원으로 플러싱 마케도니아 교회에서는 한인 소상인들을 위한 다목적 세미나가 개최됐습니다. 이정화 뉴욕주 노동국 조사관은 실제로 임금을 미지급했다기보다 임금 지급에 증거가 되는 기록이 없어 곤란에 빠지는 경우가 상당수일 것이라며 업주들은 임금 지급 날짜와 액수, 근무 시간, 종업원 이름 등이 기록된 서류를 꼭 보관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임금 절도 방지법이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고용주는 임금과 수당 공제 사항, 급여일과 근무 시간, 고용주 이름과 상호 등을 기입한 통지 문서와 임금 설명서를 업주와 종업원이 한 부씩 나눠 갖게 되며 모든 서류는 최소 6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뉴욕시 난방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난방 시즌은 10월 1일부터 이듬해 5월 31일까지인데요. 이 기간 건물주는 최저 실내 온도를 유지해야 하고 온수를 제공해야 합니다. 난방 시즌은 추운 겨울철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뉴욕시가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외부 온도가 화씨 55도 미만일 경우 실내 온도를 화씨 68도 이상으로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외부 온도가 화씨 40도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내부 온도가 화씨 55도보다 높아야 합니다. 세입자들은 건물주에게 난방 권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난방 시스템 고장 등 이유로 24시간 온수 제공과 난방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을 경우 서면으로 먼저 통보한 뒤 그래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뉴욕시 민원신고 전화인 311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택국은 신고가 접수된 건물주에게 고장 부분에 대한 수리를 명령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수리가 돼 있지 않으면 규정 위반 티켓을 발부합니다. 티켓을 받은 건물주는 24시간 이내에 고장난 난방 시스템을 수리해야 하고 수리가 완료되면 10일 이내에 증명과 함께 $250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당장 시정이 되지 않으면 첫 번째 적발 시에는 하루 $250에서 $500의 추가 벌금이 부과되고 2번 이상 적발될 경우 하루에 $500에서 $1000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위조 방지 최첨단 신기술이 총집약된 새 $100짜리 지폐가 지난 8일부터 유통됐습니다. 당초 2011년에 신권이 나올 예정이었으나 인쇄 과정에서 지폐에 주름이 잡히는 등의 오류로 2년 6개월이나 지연된 것입니다.
내일부터 유통되는 새 100달러 지폐에는 강화된 위조 방지 기능들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복사 방지를 위해 새로운 재질의 종이를 사용했으며 지폐를 기울임에 따라 새로운 이미지가 나타나는 3차원의 푸른색 띠, 기울임에 따라 색이 변하는 홀로그래픽 벨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구릿빛 잉크병, 초상화, 투명 무늬 기능 등이 있어 위조 방지를 불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100달러 지폐의 절반에서 3분의 2는 외국에서 유통되고 있습니다. 한번 위조 문제에 노출되면 달러의 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때문에 당국은 이번 새 100달러 지폐 디자인과 위조 방지 기술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새 지폐를 개발해내는 데에만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연준은 이러한 이유로 100달러 지폐가 미국의 새로운 최대 수출품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준의 마이클 램버트는 새 100달러 지폐의 특성을 아는 사람이라면 100달러 지폐를 받아든 지 몇 초 안에 지폐가 진본인지 위조된 것인지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의 한국은 지금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의원은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태에 대해서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강하게 성토하고 나섰습니다. 문 의원은 죄 없는 실무진들을 소환하지 말고 나를 소환하라고 밝히며 검찰을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고, 잠시 주춤했던 대화록 사건이 다시 여야 공방으로 가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음원 공개 논란이 일자 북한은 이는 존엄성을 파괴하는 일이라며 강력한 반발을 하고 나서면서 음원 공개 논란이 남북한 관계마저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달 말에 치러지는 화성갑의 서청원 후보가 공천되면서 박근혜 정부가 과거로 돌아가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들을 한국의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와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성국 박사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사건으로 인한 정치 쟁점이 지겨울 정도로 오랫동안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야 대표들이 이제 끝내자는 입장을 밝혀 다소 수그러지는가 싶더니 문재인 의원이 다시 불을 지폈어요. 왜냐하면 검찰이 참여정부 인사들을 계속 소환장을 발부하니까 화가 났던 모양입니다. 검찰은 짜집기식의 수사를 그만하라면서 나를 소환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다시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사건이 불붙기 시작했는데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 회의록 문제는요, 문재인 의원이 발언을 할 때마다 이 사건이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 네. 원래 회의록도 그 국가기록원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누구나 다 있겠거니 했는데, 문재인 의원이 기록원에 있는 원본하고 대조해 보면 되지 않겠느냐, 한번 열어보자 이래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네. 이제 이번에도 그 국가기록원에 원본이 없는 것이 확인된 이후에 도대체 어떤 이유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검찰이 수사 중인데, 그동안 침묵하던 문재인 의원이 그 나를 소환해라, 다른 사람들을 소환하지 말고 이렇게 이제 강하게 치고 나왔어요. 문재인 의원으로서는 자신이 비서실장으로 있을 때 자기 밑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이 대규모로 소환 조사 받는 것을 더 이상 참기 어려웠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미 이것이 사법적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적 문제가 된 상태에서 자신의 발언이 가져올 후폭풍 같은 것들을 좀 생각하고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도 좀 다소 좀 적절치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문재인 의원의 그런 발언이 나오니까 새누리당에서 바로 반격했습니다. 아니 어차피 검찰 수사 받을 사람이 무슨 소환하라 그러는 게 무슨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말이죠. 그래서 저는 문재인 의원의 발언은 좀 안 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나 한편으로는 문재인 의원 입장에서는 자기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이 검찰 수사 받는 걸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다는 점도 있겠고, 조금 더 이제 폭을 넓혀서 정치적으로 보면 문재인 의원은 어쨌든 직전 대통령 후보였고
또 친노 세력의 리더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친노 세력이 어떤 형태로든 지금 검찰 수사와 또 새누리당의 공격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전열을 정비하자 이런 생각을 했음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발언이 나왔다면 결국은 문재인 의원의 발언으로 인해서 또 한 번 이 회의록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의 정쟁이 격화되는 것은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남북 정상회담 음원을 공개하자, 공개하지 말자 이런 논란이 또 일고 있어요. 지금 음원이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김정일 위원장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정상회담을 할 때 그 배석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기록을 위해서 녹음기로 뭐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녹취한 것, 그래서 녹취한 원본이 지금 음원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부분인데요. 네. 사실 그 녹취를 풀어서 지금 회의록을 작성했는데 이 회의록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정제된 형태로 정리가 돼 있을 텐데 음원이라고 하면 그 녹취록 원본을 튼다 그러면은 그야말로 이 현장에서 주고받은 이야기들이 생생하게 나올 텐데요. 김정일 위원장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다 어쨌든 지금 고인이 된 상태고 또 남북의 정상들이 만나서 했던 얘기인데 음원을 공개하는 것은 이 좀 정제된 형태의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과는 또 다른 효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새누리당 쪽에서는 그런 효과를 고려해서 지금 공개하자고 지금 압박을 가하는 것이고 민주당 쪽에서는 바로 그런 효과 때문에 이것은 불필요한 논란을 증폭시킬 수 있다 이래서 반대하고 있는 것인데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여야나 뭐 보수 진보를 떠나서 정상 간의 대화에 정말 그 이 원본에 해당되는 이런 것들을 공개하는 것은 남북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수많은 그 다른 나라 정상들과의 이 회담을 염두에 두더라도 국가 신뢰도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좀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수사상의 필요라고 한다면 국민들한테 공개하지 않고 검찰이 그걸 얼마든지 사실 확인을 위해서 열어볼 수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치권에서 음원 공개 공방을 벌이는 것은 그 자체가 그렇게 생산적이진 않다, 적절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방금 고성국 박사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음원을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남북한 관계가 개선되고 있는 입장에서 음원 공개 논란으로 지금 북한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지 않나 하는데요. 글쎄 말이에요. 네. 지금 북한이 뭐 자꾸 그 김정일 위원장과 노무현 대통령의 음원 공개 얘기를 하게 되면 그 뭐 북한에 온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네. 뭐 이제 북한이 얘기하기로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왔었고 또 그밖에 주요한 정치인들도 다 왔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한테 뭐 말하자면 아부성 발언을 한 것들을 다 공개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협박하고 나섰거든요. 굉장히 심각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북한이 무언가를 공개했다고 치자고요. 그걸 어떻게 고지그대로 믿을 수가 있겠어요. 네. 북한이 그 남남 갈등을 부추기기 위해서 또 혼란을 조장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녹취록을 자기들 임의대로 조작을 하거나 또는 예컨대 이른바 음원을 공개하더라도 다 조작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또 다른 형태로 여야 간의 보수 진보 간의 논란을 벌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빤히 예상이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정말 북한의 한마디에 이 우리나라의 여야가 보수 진보가 마구 흔들리는 그런 상황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 국가적 차원에서 보더라도 피해야 될 일인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북한이 어떤 협박을 하든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정부나 말이죠. 그리고 북한이 협박할 수 있는 근거를 주고 있다는 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원 공개라든지 이런 정치적 논란 이것은 좀 적극 자제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예, 선거 얘기 좀 하겠습니다.
화성갑 보궐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의 서청원 전 대표와 민주당 손학규 전 대표 두 거물의 격돌이 예상됐었습니다마는 손학규 전 대표의 불출마 선언으로 빅매치가 무산됐어요. 좀 아쉽네요. 예, 두 정치 거물이 이제 비껴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네. 이번 재보궐선거는 두 군데에서 벌어지는데요. 포항 울릉하고요. 네. 경기도 화성갑 지역입니다. 새누리당 쪽에서 먼저 서청원 전 대표를 공천을 하니까 마침 그때 그 독일에 있다가 귀국한 이 손학규 전 대표에 대해서 김한길 대표나 민주당 의원들이 출마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손학규 대표가 결국은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대선 패배에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좀 더 근신하고 해야 될 때인 것 같다. 몸을 낮추고 좀 더 근신하겠다 이랬습니다. 그 말만 놓고 보면 작년 대선 경선에 나섰다가 패배해서 결과적으로 대선 패배에 일부 책임이 있는 자신이 나설 때는 아직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손학규 대표가 경선에서 졌는데 이런 사람이 스스로 죄인이니까 나설 수 없다고 한다면 더 큰 패배 책임을 갖고 있는 문재인 의원이나 또는 친노 핵심 인사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야말로 손학규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고개 숙이고 몸을 낮추고 근신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뭐 문재인 의원만 하더라도 여전히 의원직 가지고 있고 말이죠. 그런 면에서는 저는 손학규 대표가 아직은 자기가 나설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불출마 선언이기도 하지만 친노 세력 전반에 대해서 또 문재인 의원에 대해서도 강한 경고를 한 발언 아니냐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서청원 후보의 공천이 확정되면서 올드보이들의 회귀가 아니냐 또는 과거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우선 이 올드보이가 이제 영화 제목을 이제 본따서 패러디해서 쓰는 말이긴 하지만 네. 다들 이제 70 가까운 또 70 넘은 사람들을 보이라고 불러야 되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농담 삼아. 문제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과 리더십인데 박근혜 대통령은 어쨌든 자신이 좀 잘 아는 사람, 검증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주로 지금 어쨌든 기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비서실장의 김기춘 실장 그리고 이번에 서청원 전 대표 공천 이건 당에서 공천한 것이고 대통령이 공천한 건 아니라고 형식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지만 대통령의 뜻이 실리지 않고서는 이런 공천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들 다 보는 거죠. 그래서 기왕에 이렇게 70 전후한 노 정치인들이 다시 전면에 서게 된다면 두 가지 측면을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야권에서 비판하듯이 올드보이들이 기안에서 완전히 구태 정치가 재현됐다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는 측면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경험이나 경륜을 잘 살려서 대통령한테 때로는 필요하면 좀 쓴소리도 하고 하는 방식으로 좀 정치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기대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 양론이 지금 같이 있는 것이고요. 어느 쪽이 주요한 측면이 될지는 서청원 전 대표가 만약에 선거에서 승리해서 당에 들어온다면 그 이후에 정치 행보를 봐가면서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의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남북 정상회담 대화라고 논란이 새 정부의 모든 이슈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이 문제를 끝까지 잘잘못을 가려서 대한민국이 통일이 되고 어려운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일이라면 주먹질을 해서라도 해결을 봐야겠죠. 하지만 통일도 아니고 경제 회복이 되는 일도 아닙니다. 음원을 공개하느니 마느니 하면서 오히려 북한을 자극시키고 국민들을 불안케 하는 일이 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가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정쟁 끝내고 국민들을 위한 국정감사나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악관과 의회가 마침내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공화당은 부채 상한 단기 증액안을 제시했고 백악관은 무엇보다 연방정부 셧다운을 우선 중단시켜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단기 증액안에 대해 긍정적 검토 의사를 밝혔습니다. 단기 증액안이란 연방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부채 한도를 한꺼번에 많이 증액하지 않고 단 몇 주에서 몇 개월 버틸 정도의 소액을 증액한다는 것인데요. 점점 부채 한도일은 다가오고 있는데 우선 급한 불이라도 먼저 끄자는 것입니다. 국가 부도 위기는 벗어나야겠다는 것이고 공화당도 이에 긍정적인 모습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정부도 나름대로 국가 부도 사태를 막기 위해 비상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주요 은행들이 단기 자금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국채를 단기 부채 담보물로 활용하는 환매 조건 부채권 시장에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쉽게 말해 채권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하는 방식입니다. 미봉책이긴 하지만 오는 17일 이전에 합의가 이루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